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저당권 하시고 있죠? 이제 오늘 특수한 저당권 공부하시는데, 일단 책은 461페이지죠? 오늘은 461페이지입니다. 어디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네, 461페이지는 그 4절 공동저당권 나오죠? 근데 여기는 안 합니다. 여기는 한 3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는데 엄청 어려워요. 여기를 안 해야 학기 갑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내내 여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60점 맞으면 되죠. 60점 맞으려면 40문제에서 몇 개 틀리면 되죠? 16개씩이나 틀려도 되죠. 그 1차는 만점이 80점이죠. 민법을 80점 맞으면 학계론 최소한 40점 맞아야 되죠. 그럼 80점 맞으려면 8개 틀려도 돼요. 그래서 저는 공동저당 안 합니다. 시험에 자주 안 나와요. 그거 하면 여러분들이 결국 찍게 됩니다. 자, 왜 안 하냐면 책을 한 장 넘겨보세요. 462페이지 보세요. 462페이지. 그 중간에 기출문제 보입니까? 문제가 몇 줄이에요? 이거 읽다가 기절합니다. 이건 풀 줄 알아도 풀면 안 돼요. 이거 한 문제 풀 시간에 다른 문제 3문제를 풉니다. 오른쪽에 기출문제 또 있죠. 오른쪽에 계산문제.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안 해야 합격이에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그냥 찍는 게 편해요. 이거 풀 시간에 차라리 2-3문제를 더 풀 수 있잖아요. 항상 시험에 이렇게 전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좀 참고색에서 넘어감이 돼서. 그래서 뒤로 쭉 가시면 이제 466페이지 오세요. 466페이지. 이 근저당권은 해마다 시험이 나오고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양도 아주 적어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근저당권 하겠습니다. 자, 일단 7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채권이 확정됐다. 뭐 3억 5억 확정됐죠. 이 확정 채권을 위해서 나온 게 보통 저당권입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공부하셨죠. 근데 이제 채권이 불확정 채권이 있거든요. 채권이 얼마일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걸 위해 나온 게 근저당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이론상 이걸 위해서 보통 저당권, 불확정을 위해서 근저당 이렇게 법이론상 나왔어요. 근데 지난주에 실제에서는 이 둘 다 무조건 거의 대부분 다 근저당권 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왜냐하면 은행 채권자에게 이게 훨씬 유리하니까 실생활에는 저당권 거의 없고 보통 다 근저당권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이니까 시험은 이 법이론대로 나와요. 그래서 저당권이 시험에 나오면 확정 채권을 가정해 푸셔야 되고, 그다음 근저당이 시험에 나오면 이 불확정, 불특정 채권을 가정해서 시험을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법이론대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근저당을 공부하는데 이건 불확정 채권을 가정해 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갑이 대리점이고 우리 신발 공장 본사. 그래서 둘이 신발 공급 계약, 물품 공급 계약, 이걸 기본 계약이랍니다. 그래서 신발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본사에서 외상으로 신발을 대줘요. 그럼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판 돈으로 돈을 조금씩 갖고 다시 외상으로 신발 대주면 소비자에게 판 돈으로 돈을 조금씩 갚는 거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리점들이 돈 안 갚으면 본사 부도납니다. 뭔가를 잡아야겠죠. 잡아야 되는데 지금 외상값 채권이 얼마일지 알아요? 몰라요? 계속 증감 변동하죠. 그 불확정 채권을 해서 이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 보통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그 결산기는 꼭 정할 필요 없지만 정한다 그럽니다. 보통. 아무튼 이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정한 거다. 저 부동산에서 신발 외상값으로 3억어치 담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산기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채권 최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직선에서 먼저 이것도 근저당권은 물권이라 등기 하겠죠. 자, 그럼 근저당권 등기는 일반 저당권에 없는 필요적 등기사항이 2개가 추가돼요. 첫째, 채권 최고액 기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근저당이란 취지를 기재해야 돼요. 근데 근저당이란 취지가 뭐 별게 아니라 이 근 이 글자 하나 적으란 말이에요. 이 근자 안 적으면 그냥 저당권이죠. 그래서 근저당이란 취지를 적으란 말이 이 근 글자 하나 추가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얘들이 채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물건을 5천만 원 대줬어요. 그럼 값이 현재 5천이고 을 채권이 5천인 거죠.
그리고 다시 1억어치 물건을 대줍니다. 근데 갑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다 갚아버려요. 그래서 일시채무 0이 돼요. 그리고 다시 신발을 1억어치 대주고 또 1억 1억이 대줍니다. 이 채권이 계속 증감 변동하죠. 그럼 이걸 제가 좌표로 그려보면 뭐 학개론 뭐 수요공급 아니에요. 왼쪽을 시간 t라 해보고 결산기 2년 정했잖아요. 그리고 Y축을 채무액, 채권 최고액 3억 정했죠. 이렇게 가정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채무가 5천에서 1억 5천 늘어나죠. 그래서 1억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일시채무 0이 돼요. 그리고 다시 1억의 채권 채무가 계속 증가 변동하죠. 그랬을 때 2년에 결산하기로 했죠. 이때 만약에 채무가 2억 5천이라면 채무자 갑은 을에게 2억 5천을 편지하면 이거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을이 이 부동산을 경매하겠죠. 경매해서 최고액 범위 내, 그러니까 2억 5천까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갑 채무가 이렇게 4억이 돼 보세요. 4억. 그럼 변제기 때 이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다 변제해야 되죠. 4억을 다 갚아야 이걸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 갚네요. 못 갚았을 때 을이 이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죠. 근데 경매하더라도 얼마까지만 우선 면제 받죠? 4억 전부가 아니죠. 이 최고액 3억 범위 내에서만 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초과 1억 원치는 우선 면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이 녹색 이 밑에서 놀게 좀 해야 안전하겠죠. 아무튼 이 초과분은 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의 책임 한도가 아니라 그랬죠. 우선 면제 한도이라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법조문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책은 466페이지 그 상단에 357조 있죠. 그게 이제 여러분 책임 밑줄 하세요. 자, 1항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에 다음 최고액 동그라미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아까 2년 후로 보류했었죠. 다음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게 근저당권입니다. 그럼 근저당권은 보통 저당권하고 똑같은데 차이점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차이점 위주로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다음 2항 전화경우의 채무자 이자 동그라미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항에서 본다고 이미 지난주에 360조 할 때 공부했습니다.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럼 법조 밑줄 하셨죠? 자, 밑에 뇌물 1번 특징해 보세요. 특징 밑에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아까 저는 신발 공급계약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 파란색 1번은 채권은 불특정이죠. 그래서 밑에 두 줄 체크하세요. 오른쪽 오시면 네모 2번 근저당권 성립이 있습니까? 그럼 중간에 파란색 3번 최고액은 필수적 등기사항이죠. 그래서 양거로 1번, 2번 그 세 줄 다 딱 체크하세요. 양거로 1번, 2번 총 세 줄 체크. 밑으로 내려오면 네모 3번 근저당 효력에서 1번 최고액 있습니까? 밑에 두 줄 체크하세요. 아까 우선 면제 한도액이란 말입니다. 예, 넘깁니다. 넘기셨습니까? 다음 이제 468페이지 상단의 박스에서 사례접근 나옵니까? 이거 지난주에 다 했어요. 방금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결산기 아까 결산기 2년 정했잖아요. 결산기에 확정된 채무액이 여기 1억 5천이고 채권 최고액이 1억일 경우 그러니까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했었죠. 그럼 1번 두 줄 체크하세요. 자, 2번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얼마를 편제된가 그랬죠. 그럼 동그라미 1번 채무자 겸 근저당 설정자 빚쟁이죠. 빚쟁이. 그럼 밑에 세 줄 체크하시고 셋째 줄 중간에 그 파란색 글씨 채무 전액 동그라미 그래서 채무자는 전액을 다 변제됩니다. 동그라미 2번은 밑에 세 줄 체크하세요. 그럼 2번은 첫째 줄에서 물상보증인 동그라미 칩니다. 그 바로 옆에 제3취득자 동그라미. 그럼 얘들은 채무자 아니죠. 그럼 그 바로 아래줄에 최고액 동그라미. 이렇게 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지금 벌써 두 번째 나온 거 이게. 지난주에 안 했다고요? 했어요 분명히. 오늘 또 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박스 밑으로 내려와서 파란색 2번이 있죠. 아래 양가로 2번 두 줄 체크하시고 양가로 3번은 아까 했죠.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 근저당권의 자 실행비용 동그라미 실행비용도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제 큰 3번 제목을 보세요. 채무액의 그다음 거기 책의 확정시기 동그라미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자, 아까 하신 것처럼 확정 채권을 위해서 보통 저당권이 나왔고 불확정을 위해서 근저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근저당에서는 채무액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럼 채무자가 돈 얼마를 갚아야 돼요? 갚을 수가 없죠. 지금 채권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에서는 언젠간 채권이 확정되겠지 이걸 가정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돈을 갚는 거죠. 그 돈을 못 갚으면 경매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언젠가 채권이 확정되겠지 이게 중요합니다. 확정되면 근저당권이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정이 중요합니다. 그럼 자 책에서 이제 밑에 양괄호 1번 결산기도를 체크하세요. 아까 결산기 2년 정했다면 그때 채권이 확정됐죠. 오른쪽 페이지 위쪽에 양괄호 3번 경매 신청이 있습니까?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칠판 보시면 이제 자 갑부동사 있는데 1순위 근저당권자 을이 있죠. 근데 만약에 밑에 후순위 담보권자 그냥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험은 선순위 을 채권을 물어봐요. 을 채권. 그랬을 때 이 근저당권자 을이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그럼 을은 갑 얼굴 그만 보잔 말이죠. 그래서 을이 경매 신청하면 그날 자신의 을 채권이 확정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보다 아랫놈 병이 경매 신청하네요. 그러면 이게 경매가 중단될지 모르니까 경매가 다 끝나서 경락대금 즉 매각대금 완납 시 누구 채권? 을 채권이에요. 병 채권이 아니라 누구 채권? 선순위 을 채권이 인하 확정된다. 그래서 누가 경매에 신청하는가에 따라서 을 채권 확정의 시기가 서로 다르죠. 이게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핵심 판례 박스에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두 줄 다 체크하세요. 그리고 첫째 줄에 1번 근저당권자 동그라미. 그럼 여기서 을 말하죠. 그럼 경매 신청 시. 다음 동그라미 2번도 두 줄 체크해요. 그럼 첫째 줄에 후순위 근저당권자 동그라미. 그러면 이 병에 있을 때 뭘 물어본다고요? 선순위 을 채권이에요. 그것은 매각 경락대 완납시입니다. 그래 두 줄씩만 딱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파란색 4번에서 채무의 확정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 양괄호 1번 두 줄 체크. 아까 보통 저당권은 전원대로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확정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추가로 하나 봅니다. 자, 이제 채무액이 확정됐죠? 그럼 보통 저당으로 전환됐죠? 그러면 확정 후에 생긴 새로운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비교할게. 확정 전에 생긴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 이자나 지원 손해금이 확정 후에도 계속 발생하면 이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해 줍니다. 이것까지 하나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것은 제일 밑에 양괄호 3번 있죠? 그 네 줄 다 체크하시면 이게 써 있습니다.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채권이 확정 후에 발생했는가, 확정 전에 발생했는가, 그걸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근저당권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뭐 뒷내용은 앞에 다 중복되니까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쭉 넘기면 이제 책 넘기면 기분 좋죠? 그래서 이제 계약법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물권법 하셨죠? 자, 물권을 공부하실 때 주의하실 게 양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온 것만 선별해서 하셔야 됩니다. 가끔 저도 모르는 판례를 막 와서 물어보면 있어요. 그러니 너무 막 자세하지 마세요. 이 한도 끝도 없고 우리 기본서에서 없는 내용이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씩 찍어야지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은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거 위주로 선별해서 하시면 거의 대부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계약법 할 텐데 계약법은 보통 10문제 나오는데 여기 시험에 나올 게 8개 정도 딱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부하기 좀 소홀합니다. 10단계 아니라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법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물권법 하셨죠? 그 물권법 규정과 당사자 약정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약정 무효죠. 이 약정 왜 무효죠?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라 강행 규정 위반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공부하실 이 계약법 규정은 계약법 규정과 당사자 약정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이때는 그 약정이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약정대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계약법 규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거든요. 그럼 임의 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됩니다. 약정이 우선하는 거죠. 약정이 없을 때 법 규정에 따르는 겁니다. 근데 계약법에서 제일 마지막에 임대차 나오거든요. 임대차. 임대차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에서 강행 규정이 몇 개 나와요. 몇 개. 거기 앞에는 다 임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것들은 다 임의 규정. 안 지켜도 된다. 당사자 특약이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내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안 지켜도 된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계약은 청약과 승낙계약 하는데 지금까지 물권계약 공부하셨죠? 뭐 전세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공부하셨죠? 오늘 공부할 게 이제 채권계약입니다. 뭐 매매나 임대차 같은 거죠. 그 다음 우리 시험에 안 나오지만 가족부상 계약도 있죠. 뭐 남녀가 혼인하자고 합의하잖아요. 그러다가 이혼하자고 합의하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넓은 의미 계약인데 보통 좁은 의미 협의라 그러면 이 채권계약을 말하고 오늘은 지금 여기를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계약 종류가 있는데 계약은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나눕니다. 그럼 전형계약을 같은 말로 유명계약 그래요. 뭐 저같이 유명하단 말이 아니라 전형이란 민법 전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 15개 계약이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민법에 있으면 전형 그래요. 근데 민법에 없는 비전형 계약이 엄청 많습니다. 그건 민법에 이름이 없다 해서 무명계약이랍니다. 이건 민법에 없는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버스 운송계약은 민법에 없어요. 그럼 뭐라 한다? 비전형. 보험계약은 상법에 있어요. 민법에 없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비전형. 그럼 중개계약은 민법이 있나요? 중개계약 민법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뭐다? 비전형. 민법이 짱이니까 민법에 있으면 전형, 없으면 비전형이랍니다. 그럼 민법에는 총 15개 계약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 시험에는 딱 3개, 매매, 교환, 임대차 이 3개만 우리 시험범위에요. 12개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에 중개의 정의 외우셨나요? 중개의 정의 외우셨어요? 저도 외우는데. 중개란 첫째, 중개사법에서 법 제3조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둘째, 거래 당사자 간에 그 다음 세 번째가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네 번째 알선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중개사법에서 중개 정의가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딱 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개 중에 나머지 12개는 중개사가 중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3가지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 3가지 공통점은 다 분료식이에요. 특별한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다. 다음 낙성계약입니다.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해요. 청약과 승낙,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한다. 다음 애들은 다 쌍무계약입니다. 쌍방 모두 채무가 있다. 다음 애들은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계약이에요. 이 4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럼 분료식 반대가 요식, 방식을 요하는 거죠. 그럼 낙성 반대가 뭐죠? 낙성 반대? 불낙성입니까? 요물이죠. 낙성은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죠. 요물이란 의사합치 플러스 뭔가 물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마지막 시간에 계약금 계약 공부하는데 계약금 계약은 의사합치 플러스 계약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돼요. 뭔가 물건 요구하죠. 그래야 성립하는 게 요물계약입니다. 그 다음 쌍무반대가 편무죠. 한쪽 편만 의무가 있고 반대가 무상이죠. 공짜 대금이 없는 겁니다. 그럼 자
이건 시험에 잘 물어보는데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올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자 앞글자 따서 불락이 싸요 외워요. 다시 불락이 싸요 외웁니다. 이걸 시험에 내면 설마 10월달에 이걸 틀릴 사람 없어요. 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1초 만에 맞춰야 돼요. 불락이 싸요 1초 만에 딱 맞추는 겁니다. 이걸 1분 만에 맞췄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험이 쉽네. 그건 안 됩니다. 이런 건 딱 1초 만에 딱 풀어야겠죠. 그래서 불락이 쌓여였다가 1초 만에 딱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 항상 시간과 싸움이기 때문에. 그럼 자 여기서 쌍무와 편무를 나누는 실익은 쌍무계약에만 동시행한명권과 위험부담이 문제가 되고 편무계약에서는 이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쌍둥이 있죠. 쌍둥이 그래 주세요.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편무계약, 증여계약 그런 거 딱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 외워둡니다. 자, 그 다음 유상과 무상을 나누는 실익은 매매에 관한 규정. 매매 규정이 유상계약에는 준용되지만 무상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매매 규정을 공부하거든요. 이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인 교환이나 임대차에 준용되고 무상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봐보세요. 근데 쌍무는 쌍방모두 의무가 있고 유상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죠. 근데 그 말이 그 말 같네?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래서 이걸 가끔 시험이 됩니다. 이거 2차 중개사법에도 한 2번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나오냐면 모든 쌍무계약이 유상계약이다와 반대로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이다. 둘 중에 하나가 맞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생유 하면 맞아요. 맞아. 근데 여기처럼 밑에 유샹 요가 하면 틀려요. 유샹 틀렸다. 생유 그냥 맞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시험법이 아니거든요. 왜 아니냐면 이게 이제 현상 광고랑 있는데 현상 광고는 15개 안에 들어가지만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가끔 내립니다. 현상 광고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 자식처럼 키우는 애완견을 잃어버렸다. 그럼 애완견 잃어버리면 동네 벽보에 다 붙여요. 사진 다 붙여가지고 걔를 찾아오면 뭐 100만 원 주겠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현상 광고예요. 그럼 시험범위 아니죠. 근데 이 현상 광고는 유상이지만 편무입니다. 유상이지만 편무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유상이 쌍무다가 틀린 거죠. 근데 이건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샹 틀렸다 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굳이 하고 싶다면 자, 저는 옛날 대학 다닐 때 이 현우편이라고 외웠어요. 그러니까 너 누구 편이야? 그럼 저는 내 친구 현우편이에요. 이렇게 외웠어요. 하나 더 하면 현우편이에요. 이게 요물계약이거든요. 다시 시험범위 아니지만 그냥 현우편이의 요물계약까지. 그러니까 아까 애완견을 찾아오면 100만 원 준다 그랬죠. 그럼 계약이 언제 성립하죠? 내가 찾아올게요 하면 성립합니까? 그게 아니라 걔를 데려와야 성립해요. 애완견을 찾아서 데려와야 성립합니다. 그래 100만 원 주는 거죠. 그럼 물건이 오가는 거죠. 애완견이란 물건을 찾아와야 되죠. 이게 요물계약이에요. 근데 이게 시험범위 아닌데 이걸 작년에 시험에 낸 겁니다. 시험범위 아닌 걸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가끔 냅니다. 가끔 내요. 왜냐면 작년에 학교론보다 민법을 좀 쉽게 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꼭 한마디 해요. 대신 만점 나오면 곤란해요. 만점. 그럼 만점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범위 아닌 걸 내는 겁니다. 이거 아닌 걸. 그래서 아무튼 가끔 시험범위 아닌 게 나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8개 틀려도 80점 맞아요. 그런 거 하나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책 다 봐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시험범위 아닌 건 과감히 그냥 그래 이런 거 그냥 찍어버리자 라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무튼 저는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작년에 현우편인 요라고 했거든요. 그게 시험에 딱 적중한 겁니다. 시험범위 아니지만. 그래서 이 기본적 성질이 나오면 1초 만에 딱 푸는 겁니다. 자, 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책은 이제 485페이지 오세요. 485페이지. 상단에 네모 2번 계약제의 원칙이 있습니까? 그 바로 밑에 두 줄만 딱 체크하세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냥 교양으로 딱 두 줄 보는 겁니다. 이 기본사라는 게 빠진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에도 안 나오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써놓은 겁니다. 교양으로서. 근데 우리는 그 딱 두 줄만 딱 보시면 돼요. 나머지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학교 가시면 읽어보는 이런 거. 그 다음 486페이지. 중간에 02번 계약 종류에서 네모 1번 전형계약과 비전형 나옵니까? 그럼 그 밑에 2번 세 줄만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이것도 물론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냥 교양으로서. 오른쪽 페이지. 네모 2번 쌍무계약, 편무계약 나옵니까? 그럼 1번 쌍무계약은 양괄호 1번 의의가 있어요. 밑에 네 줄만 체크하세요. 다 했던 겁니다. 다음 양괄호 2번은 제목만 있죠. 제목만. 아까 했죠.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다? 불락이 싸요. 쌍무계약. 그 시험에 최근에 세 번 나왔죠. 근데 이걸 1초 만에 푸세요. 불락이 싸요. 이렇게. 밑에 2번 편무계약 있습니까? 지금 동그라미 1번. 자, 밑줄 잘해요. 밑줄.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까지 밑줄. 그게 그냥 편무예요. 편무. 나머지 보지 마세요. 자, 양괄호 2번. 증여나 사용대차 공짜죠? 다음 무이자 소비대차. 이런 게 다 편무계약입니다.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3번 구별실익은 양괄호 1번 두 줄 체크하세요. 아까 쌍동입니다. 그 다음 3번 유상계약 무상계약에서 1번 유상계약은 양괄호 1번 세 줄만 체크하세요. 그럼 셋째 줄 어디까지 봐요? 구별한 다 거기 마침표까지. 다음 양괄호 2번 아까 했죠. 매매 교환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다. 불락이 싸요. 밑에 파란색 2번 무상계약이 있죠. 그럼 양괄호 1번 당사자 쪽 출연이 재산을 낸단 말이에요. 재산. 출연에 대해서 상대방의 대가적 출연이 없는 계약을 말한다. 즉 공짜. 양괄호 2번은 자 밑줄 증여 사용대차 계약 거기까지 밑줄. 그게 시험범위 가끔 나오니까 다 공짜죠. 공짜. 다음 3번 구별실익은 두 줄 체크하세요. 아까 유상계약이만 매매 규정에 준용된다. 다음 파란색 4번에서 양괄호 1번이 있죠. 양괄호 1번 셋째 줄에 그러므로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 밑줄. 아까 생유.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을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가 아니다. 아까 유쌍 틀렸다 그랬죠? 그 체크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4번 낙성계약 요물계약 있습니까? 1번 낙성계약은 양괄호 1번 2번 그 네 줄을 체크하세요. 2번 요물계약은 그것도 양괄호 1번 2번 총 네 줄을 체크합니다. 거기만 딱 그려보세요. 예, 넘깁니다. 예, 490페이지 제2절 계약 성립이 있습니까? 여기부터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자, 7, 8 먼저 보세요. 이제 계약 성립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서 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 둘째, 교차청약이나 셋째, 의사실에 있는데 잘 보세요. 교차청약은 의사표시는 다 도달주죠. 도달주의. 그래서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음 의사실은 있죠. 잘 보세요. 실현된 때 성립해요. 그러니까 안 때, 인식한 때가 아니라 언제? 실현된 때, 그 사실이 있는 때, 실현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좀 이따 하는데 일단 우리는 제목 보고 이미 정답을 딱 맞춰서 이게. 먼저 시험에는 이제 청약과 승낙이 있죠. 이걸 해마다 시험에 냅니다. 여기를 정확히 이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첫째,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두 번째, 당사자 사람까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용 일치를 같은 말로 객관적 일치라고 이 사람이 일치해야 되죠. 이걸 뭐 주관적 일치라고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야, 내 부동산 3억에 살래? 라고 청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 3억에 살게 라고 승낙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일치했죠? 당사자 일치했죠? 그럼 뭐가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3억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갑이 을에게 뭐라 하냐면
내 부동산 3억에 살래 그랬죠. 근데 우리 그래 살게 2억 8천에 그래요. 그래 살게 2억 8천에 계약 성립합니까? 일치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럼 이것을 변경을 가한 성납 그래요. 다시 뭐라 한다? 3억인데 이렇게 변경을 가했죠. 이렇게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변경을 가해서 성납했죠. 그러면 그 청약은 거절되고 상실하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성립하지 않는데 단 갑이 보기에 이 변경을 가한 성납을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말이죠. 우리 2억 8천에 팔래 그 말이에요. 다시 우리 뭐란다? 2억 8천에 팔래라고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그래 2억 8천에 팔게라고 하면 이제는 일치했죠. 이제는 2억 8천에 계약 성립합니다. 이게 이제 534조예요. 잠깐 거기부터 찾아볼게요. 여러분 책에서. 책은 저랑 순서가 약간 달라요. 자, 여러분 책 495페이지 와보세요. 여러분 책 495페이지. 그럼 제일 상단에 파란색 3번 조건부 승낙이 있나요? 그럼 양가로 1번 청약의 변경을 가거나 조건을 붙인 승낙이 있죠. 그 밑에 세 줄 다 체크. 그 세 줄만 체크하세요. 그럼 자 7번부터 이런 말입니다. 승낙자 을이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변경을 가했죠. 저는 변경을 가한 걸 예를 들어서요. 가여 승낙한 때 그 청약 거절과 동시에 뭐로 본다? 새 청약으로 본다. 그래서 갑이 다시 승낙하면 그때는 2억 8천에 계약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사람도 일치해야 돼요. 자, 갑에 X가 있는데 우리에게 내 부동산 우리에게 3억에 살래 그랬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병이 그래 내가 3억에 살게 그래요. 그럼 3억 일치했죠. 그럼 갑과 병 간에 3억의 매매계약 성립할까요? 3억 일치했으니까 갑과 병 간에 3억의 계약 성립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이거 원래 5억짜리예요. 5억짜리인데 내 제일 친한 친척이라 지금 2억 깎아주는 겁니다. 근데 지나간 병이 3억에 산다면 곤란하죠. 그러죠? 이게 성립하지 않아 이거. 당사자가 다르죠. 이처럼 사람까지 일치해야 성립합니다. 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감남이 을려에게 나랑 결혼해 줄래라고 청혼했어요. 근데 지나가는 병이라는 여자가 그래 네 마음이 그러하다면 내가 결혼해 줄게. 결혼해야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 내용도 일치하면서 뭐까지? 사람까지 일치해야만 계약이 성립합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과 승낙은 이 청약과 승낙의 법적 성질을 시험에 해마다 물어봅니다. 그럼 이걸 시험에 물어보면 자동 판매기, 자판기를 대입하세요. 안 그러면 실수하기 쉽거든요. 이거 실수를 막 유발시켜요. 그래서 자판기에 잘 대입합니다. 그럼 자판기는 뽑아달라고 애타게 청약하죠. 그럼 승낙이 뭐죠? 동전 투입하고 뽑는 거죠. 다시 자판기는 나를 뽑아달라고 애타게 청약합니다. 그럼 승낙이 뭐예요? 동전 넣고 커피를 뽑는 거죠. 자, 그럼 청약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그럼 청약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어야 한다. OX 뭘까요? 청약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어야 한다. OX 뭐예요? 뭐 X라고요? 여기부터 틀리면 진도로 못 나가요. 곤란하죠? 이거 O 맞습니다. 자판기에 써 있잖아요. 뭐 커피 200원, 고급 300원 써 있잖아요. 써 있죠? 그러니까 청약은 확정적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보세요. 이제 어렵게 내면 그럼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한다. OX 뭘까요? 청약 의사표시는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된다. 그럼 찍으면 틀리니까 여러분 자판기 지금까지 자판기 가격 안 써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다 가격 써 있죠. 맞습니다. 맞아요.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입니다. 맞다. 그러니까 반드시란 말에 흥분하면 큰일 납니다. 봐보세요. 어떤 여자가 나는 예쁘다 그래요. 그럼 재수없죠. 누가 물어봤니? 근데 또 어떤 애가 나는 매우 예쁘다 그래요. 그럼 둘 다 재수없죠.
누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매우란 말에 흥분하시면 안 된다고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둘 다 재수 없죠. 여기도 반드시란 말에 흥분하면 안 돼요. 청약은 확정적이다와 반드시 확정적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판기 반드시 가격 써 있죠. 그 다음 자, 청약은 불특정 다수령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죠. 가능하다. 가능하다. 다음 청약할 때 승낙기간 정해야 된다. OX 뭘까요? 청약할 때 승낙기간 정해야 된다. OX 뭘까요? 여러분 자판기에 언제까지 뽑으라고 써 있나요? 본 적 없죠? X입니다. X. 물론 어떤 것은 승낙기간을 정하는 것도 있는데 꼭 정해야 되는 거 아니죠. 자판기는 안 써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하나 외웠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거 외웠죠. 우리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 이 말 무조건 틀렸다 했어요. 다시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 이 말 무조건 틀립니다. 외우드시니까 지금 딱 안 틀리게 무조건 틀렸다 외우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승낙. 그러면 승낙 의사 표시도 불특정 다수령에게 가능할까요? 이거 두 개 헷갈려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승낙도 불특정 다수령에게 가능할까요? 예, 안 됩니다. 승낙이 뭐라 그랬죠? 동전 투입하고 커피를 뽑는 거죠. 그럼 커피가 500원이면 500원을 길바닥에 뿌리면 커피 나와요? 안 나오죠. 어디에 넣어야 되죠? 동전 투입구. 그럼 자판기가 2대면 동전은 여기다 놓고 옆 자판기 누르면 커피 나오나요? 지나가는 개가 웃어요. 미쳤잖아요. 아니 동전 여기다 넣으면 이걸 눌러야 되죠. 이거 누르면 커피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승낙은 옆 자판기 X, 불특정 X, 반드시 그 자판기, 그 청약자요. 그 자판기, 그 청약자, 옆 자판기 X. 그러니까 자판기만 잘 대하면 이렇게 해마다 시험에 나온 걸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걸 누가 설마 몰라 틀리겠어요? 실수로 틀리는 거지, 실수. 그러니까 실수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가 이제 갑이 을에게 청약이 있는데 청약. 그럼 갑이 청약자고 을이 청약의 상대방이죠. 자, 그럼 청약의 상대방은 이 청약에 응할지 응하지 아니할지 회답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다시 갑이 청약했을 때 청약의 상대방은 그 청약에 응할지 응하지 아니할지 청약자 갑에게 회답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자판기 여러분 봐보세요. 터미널 가니까 자판기 50대가 청약이에요. 그럼 버스 보내고 50번 안 마셔라고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죠. X예요. 그냥 개무시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냥 개무시하죠? 없습니다. 그럼 버스 못 한다니까 이거? 없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유가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걸 상대방이 여기 구속당합니까? 그냥 개무시하면 돼요. 그냥 개무시.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계약 성립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예를 보세요. 이 감남 을련대 감남이 뭐라 그러냐면 감남이 오늘 오후 3시까지 내 카톡에 응답이 없으면 우리 사귀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다시 감남이 을려에게 오후 3시까지 카톡에 답이 없으면 우리 사귄다라고 했어요. 그럼 꼭 가서 미치냐고 뺨을 때려야 됩니까? 개무시하면 되죠. 안 사귀어요. 안 사귄다.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자판기를 잘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걸 책에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책은 자 490페이지 오세요. 490페이지. 상단에 제2절 계약 성립이 있고 아래 01번 서설이 있습니까? 그럼 뇌물번 합의가 있죠. 밑에 1번 세 줄 왼쪽에 체크하세요. 2번도 밑에 세 줄만 체크.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오른쪽 보지 않아요. 시험이 뭐 10년 한 번 나올까 말까 안 봅니다. 패스하고. 492페이지 오세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항상 주의하실 게 우린 점수가 60점 맞으면 되는 겁니다. 제발 100점 맞을 공부하지 마세요. 100점 맞으려면 이 책으로 부족합니다. 분명히. 항상 시험은 전략이에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것들을
실수하지 않게 대비하는 게 우리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책에 체크해드리죠. 그걸 일단 잘 보시고 3, 4월 달에 몇 개 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절대 양을 늘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책 10번 보면 기억날까요? 제가 체크해드린 것만 20번 봐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제발 양을 늘리지 마세요. 제가 3월 달에 양을 늘려드리니까 지금은 이 차근차근 순서에 따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92페이지. 이제 상단에 02번 청약 성명 나오고 그 박스 볼 필요 없어요. 밑에 네모 1번 청약이 있죠. 1번 개념은 양가로 1번 한 줄만 밑줄. 청약은 거래 조건에 관한 구체적이고 다음 확정적 동그라미 반드시 확정적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3번 청약 상대방은 세 줄 체크 불특정 가능하다. 4번 청약 효력 나옵니까? 그럼 다 도달주의 밑에 네 줄 체크하세요. 다 도달주의. 다음 5번 청약의 구속력 있나요? 그럼 527조 보세요. 계약의 청약은 가로 열고 도달 후에는 도달주의니까 도달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럼 도달 전에는 철회 가능합니다. 그 다음 밑에 법조문 529조 9조 있어요. 거기 보세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다시 보세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계속 방금 했었죠. 승낙기간 정해야 한다. 틀렸다 했죠. 안 정할 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다 법이 마련돼 있어요. 이렇게. 다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다음 동그라미 상당한 기간 동그라십니다. 기간 내에 승낙 통지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양가로 1번 원칙 있죠? 한 줄만 밑줄.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즉 도달한 후에는 청약자는 청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습니다. 도달했으니까 밑에 2번 예외가 청약이 승낙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그때는 철회할 수 있죠. 넘깁니다. 그 다음 이제 494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네모 2번 승낙이 있습니까? 거긴 좀 이따 볼 것이고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럼 파란색 2번 승낙의 상대방이 있죠. 그럼 아까 불특정 X라고 했었죠? 그래서 양가로 1번, 2번 네 줄 다 체크하세요.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오른쪽 가장 중간에 양가로 3번 있습니까? 아까 개무시하고 회답할 의무 없다 그랬죠. 밑에 핵심 판례 있어요. 거기 밑에 판례 세 줄 다 체크. 아까 회답할 의무 없다 그랬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칠판 오세요. 자, 민법은 대원칙이 도달주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111조에서 이랑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 이 항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데, 자, 민법 총칙에서는 의사표시를 내는데 이걸 계약법에서 이걸 청약자로 바꿔냅니다. 청약자로. 청약이 의사표시니까. 그럼 자, 이 항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의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그대로 유효라고 했었죠? 그대로 유효. 상실한다면 틀렸었죠? 이걸 계약법에 또 냅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대원칙이 도달주의인데 우리 시험범위 발신주의 두 개 있다 했거든요. 그러기 전에 무채발, 격승발 외웠죠. 그래서 무채발, 격승발 외웠습니다. 이건 이미 했었죠. 무권들이 최고 발신주의. 이제 오늘 하실 게 격지야간에서 승낙만 발신주예요. 그래서 531조가 있는데, 자, 여러분 책은 494페이지. 아까 중간에 법조문 박스 있죠. 법조문 박스 있죠. 그 중간에 거기 세 번째 법조문이 531조 있습니까?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격지야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고 격승발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자, 애워요. 발신지는 무채발, 격승발 애웁니다. 다시 발신지는 무채발, 격승발 애워요. 이거 아니면 다 도달주의. 다시 무채발, 격승발 아니면 무조건 다 도달주의 하시면 돼요. 그럼 자 보세요.
격지자 간에서 승낙만 발신주의죠. 여기 청약 있어요, 없어요? 청약. 청약은 무조건 도달지. 청약은 대화자이든 격지자 무조건 도달지. 다음 승낙도 대화자 없죠. 그럼 대화자는 도달지. 그러니까 이걸 외우실 거예요. 무체발, 격승발이고 무조건 다 도달주의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하나 여기 갈게요. 자, 격승발까지입니다. 자, 갑에게 X가 있는데 갑이 을에게 청약 있죠. 요렇게 내 거 3억에 살래라고 청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낙기간을 정해줬어요. 내 2월 20일까지 안 팔고 기다릴게. 이때까지 승낙해달라고 승낙기간을 정했습니다. 근데 우리 3억에 산다라고 승낙합니다. 근데 애들은 편지를 보내요. 시험은 격지자만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2월 13일 날 보내서 갑에게 2월 17일 날 편지가 도달했어요. 그럼 계약이 언제 성립하죠? 보낸 날, 발송일, 보낸 날로 성립 시기를 앞당겨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2월 19일 날 승낙의 편지를 보내서 2월 22일 날 청약자 갑에게 도달했습니다. 자, 그럼 19일과 22일 어떤 날짜가 중요하죠? 19일과 22일 어떤 날이 중요해요? 20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격승발이란 무조건 보낸 때 성립한다가 아니에요. 여기 승낙기간이 있죠. 승낙기간이 있다면 승낙기간 안에 도달한 걸 전제로 해서 보낸 날 성립하는 겁니다. 이거 승낙기간 지났죠? 그럼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갑은 20일까지 기다리다가 21일 날 제3자에게 팔 수 있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격승발이란 무조건 발송일이 성립이 아니에요. 승낙기간이 있다면 승낙기간 안에 도달했죠? 그걸 전제로 보낸 날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528조가 있어요. 이제 다시 법조원 박스 보고 계시죠? 법조원 박스. 그 528조 1항 있나요? 1항 그 자체로 시험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럼 자, 1항. 여러분 책임 밑줄 하세요.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이 승낙기간 내에 승낙통지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이 일련다. 여기죠? 승낙기간 지났으니까 효력을 잃어서 성립하지 않답니다. 그럼 성립하지 않는데 보세요. 승낙이 지금 늦게 온 거죠? 승낙이 늦게 왔죠? 이게 연착된 승낙이에요. 그러면 성립하지 않지만 이 연착된 승낙을 청약자 갑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어요. 다시 이 연착된 승낙을 청약자 갑이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갑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갑이 여기다가 다시 승낙하잖아요. 그럼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성립 안 했어요. 성립 안 했지만 갑이 다시 승낙하면 그때는 성립한다. 그게 이제 532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528조 보셨죠? 그 바로 밑에 530조 있습니까? 거기 밑줄. 자, 전 2조니까 528조 포함되죠? 그래서 전 2조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 1을 새 청약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갑이 승낙하면 그때는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것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다시 이제 하나 추가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승낙 편지를 2월 13일 날 보내서 청약자 갑에게 2월 22일 날 도달했습니다. 그럼 계약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두 개는 차이가 있죠. 여기는 늦게 보내서 늦게 왔는데 여기는 상당히 빨리 보냈는데 늦게 왔죠. 분명히 중간에 뭔가 사고가 생긴 겁니다. 그럼 갑은 이날 편지를 받았죠. 그럼 을에게 알려줘야 돼요. 야, 을, 네 편지가 늦었다라고 연착의 통지를 갑이 해주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갑이 22일 날 편지를 받았는데 우표 일자가 2월 13일로 찍혀 있어요. 그럼 갑이 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을, 너가 상당히 빨리 보냈지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늦었다. 그래서 성립 안 했다라고 을에게 알려줘야겠죠. 그래야 을도 알겠죠. 을은 지금 상당히 빨리 보냈으니까 20일 안에 도달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안 그랬다라고
알려주란 말입니다. 그래야 을을 알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면 을의 의사표시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럼 계약 성립해버리죠. 언제 성립해요? 보낸 날 13일 날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성립 안 했어요. 성립 안 했습니다. 근데 초록색이 딱 된 순간 이제 성립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528조 2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528조 2항의 밑줄, 책의 밑줄. 자, 승낙통지가 전환기간이 뭐예요?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이 뭐예요? 승낙기간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그러니까 사설을 다 끊어요. 그럼 7번 보세요. 자, 승낙통지가 승낙기간 후에 도달했죠. 근데 보통 그 통지가 빨리 보냈기 때문에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죠. 여기를 말합니다. 그때는 그 다음 이제 청약자 갑은 지체 없이 상대방 을에게 연착통지를 해야 된다. 예, 사망에서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가 뭐예요? 승낙통지. 다시 전항의 통지가 뭐다? 승낙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계약 성립해버리죠. 언제 성립해요? 보낸 날 발송일 2월 13일 날 성립합니다. 그 법조문을 잘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책을 넘겨보세요. 이제 496페이지 위쪽에 5번이 있으니까 파란색 5번 연착될 승낙이 있죠. 그래서 양괄호 1번 그 네 줄 다 체크하세요. 양괄호 2번도 두 줄 체크 다 치면 중복된 거예요. 중복.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오세요. 497페이지 지금까지 청약과 승낙을 했죠. 이제 그 밖에 성립이 있는데 이건 간단하니까 여기까지 빨리 할게요. 자, 먼저 교차청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 제일 밑에 네모 2번 교차청약 있죠? 그럼 칠판 봐보세요. 자, 교차청약은 청약이 몇 개죠? 여기 승낙 없죠? 청약이 2개예요. 그럼 청약은 다 도달주의. 그래서 아까 531조에서 격승발 아니면 무조건 도달주의. 그럼 여기 청약 없죠? 그러니까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감남이 을료에게 너 좋아 죽겠어. 우리 사귀자라고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2월 1일날 보내서 2월 5일날 도달했어요. 근데 을도 갑에게 똑같은 내용 사귀자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2월 3일날 보내서 2월 7일날 도달했습니다. 그럼 둘 다 사귀자고 청약했죠. 이게 교차청약이에요. 그러면 둘이 언제부터 손잡아요? 도달주의라 둘 중에 늦게 도달한 날, 둘 중에 늦게 도달한 날 이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걸 예전에 사법고시에서 2월 3일날 성립한다고 시험했어요. 아니죠? 도달주의니까 둘 중에 늦게 도달한 날 사귀는 겁니다. 도달주의. 을료는 좀 약간 을료는 억울하죠. 이틀만 참아서 편지 안 보냈으면 내 마음을 안 들키고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손잡고 다녔는데 내 마음을 다 들켜버렸네. 을료 약간 억울합니다. 둘 다 도달주의. 자, 여러분 책이 몇 줄? 제일 밑에 533조 있죠?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 양 청약의 상대방에 도달한 때, 즉 나중에 도달한 때, 도달지 그때 성립한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네모 1번 의사실현이 있습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의사실현이란 굳이 말이 필요 없을 때,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관리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주차 파킹했네 10시에. 그럼 사람이 없지만 내가 왜 주차한 거죠? 아니, 관리인이 없는데 내가 왜 주차했어요? 주차비 낸다 이 말이죠. 이렇게 굳이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관리인이 1시간 땡땡이 치고 와서 11시에 내 차를 알았네. 차가 한 대 들어왔네. 11시 알았어요. 그럼 나는 언제부터 주차비 내야 돼요? 관리인이 안 떼입니까? 주차 한 떼입니까? 주차 한 떼. 안 떼가 아니라
주차한 때, 왜냐하면 말이 없었지만 유료 주차장에 왜 파킹했어요? 주차비 낸단 말이죠. 10시부터 계약이 성립합니다. 안 때가 아니에요. 막 11시 우기다가 CCTV 보면 딱 들키잖아요. 쪽팔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10시에 성립한다. 532조예요. 여러분 책임 밑줄.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세부에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 굳이 서로 말이 필요 없을 때, 그 다음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 있는 때입니다. 안 때 인식한 때가 아니라 주차한 때 그때 성립한다. 그럼 밑줄 하셨죠? 그럼 그 밑에 파란색 2번 있죠? 거기 두 줄만 체크하시면 안 때 인식한 때가 아니라 사실이 있는 때 거기만 딱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고 그 다음 페이지 자 498페이지 약관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건 민법이 아니라 약관 규제법이 따로 있거든요. 시험에 안 나와요. 패스합니다. 그래서 이제 501페이지로 오세요. 10분 쉬가시고 이제 501페이지 하겠습니다. 딱 10분만 쉬세요. 자, 쉬겠습니다.